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7페이지 문제 4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숙제로 내드렸는데 잘 해보셨죠? 자, 이제 한번 같이 보죠. 자, 별의 밝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같이 보면 별의 밝기를 I라고 할 때, 그렇죠? 별의 등급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급이 2인 것과 등급이 4인 별의 밝기를 갖다가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급이 2인 별의 밝기를 갖다가 I2라고 이름을 지어보죠. 그 다음에 등급이 4인 별의 밝기를 I4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별의 등급, 이 2인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로그 I2 플러스 C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별의 등급이 4인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5의 로그 I4 플러스 C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뭘 해주면 돼요? I2, I4를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비율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을 알면, 그러니까 B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을 빼줘 보려고 해요. 자, 빼면 마이너스 2는 선생님 로그에서 앞에 숫자 있으면 못 뺀다고 했잖아요. 네, 묶어주면 되죠. 2분의 5에 이렇게 로그 I2 마이너스 로그 I4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고 2분의 5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로그 또 얘도 계산할 수 있죠. I2 나누기 I4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걸 넘긴 걸 우변으로 옮겨서 적어보면은 5분의 4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I2 나누기 I4는 얼마니 하면은 상용 로그였으니까 10의 5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면 맞아요. 몇 배인지 구하시오. 얘로 하면 되는데 이건 왜 주어졌을까? 그렇지. 답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로그 얼마가 안 주어졌으면 10의 5분의 4제곱이다 쓰는 게 맞는 표현이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적어줬어야 돼요. 그럼 자, 어떻게 써야 되냐? 0.8은 이렇게 로그 6.31이다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10의 5분의 4제곱이다 라고 쓰기보다는 I4분의 I2 즉 별의 밝기 비율을 구해봤더니 걔는 6.31이다 이렇게 밝기가 6배가 넘는다 이런 얘기죠. 이걸로 답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0의 5분의 4제곱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서 만약에 채점을 한다면 이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지 않아서 틀린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어떤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륙하여 고도가 h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시간을 식으로 줬는데요. 어떻게 줬나 이런 식으로 줬어요. 여기서 h가 뭐야? 고도 h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금 표현한 거죠. h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고도가 4,000m에서 6,000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주세요 했어요. 그냥 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설명이 참 잘 나와 있으니까 설명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고도가 600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t1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도가 4,000m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t2 이렇게 t1과 t2를 약속을 했어요. 자, 그걸 상용 로그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위에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죠. 자, 그럼 t1은 뭐가 되냐면 주어진 식에 따라서 50에 로그 8,500 마이너스 자, h 자리에 뭐 넣어줘야 돼요? 바로 네, 그렇죠. 저희가 t1이 뭐예요? 고도가 6,000이 될 때 하는 거죠. 자꾸 도망가네요. 식이 6,000분의 네, 또 도망가면 안 돼. 자, 화면아 도망가지 마.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얘를 갖다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50에 그 다음에 로그 자, 8,500 빼기 6,000은 얼마예요? 2,500이죠? 그래서 2,500분의 8,500이에요.
그럼 25분의 85 이렇게 우선 놔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T2는 자 얼마냐? 50의 로그, 여기는 8500 빼기 얼마예요? 그치, 4000. 이륙해서 4000까지 갈 때,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4500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50 로그에 45분의 85. 물론 더 약분해도 되지만 이렇게 놔둬봤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T1, T2를 어떻게 해요?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시오가 바로 레벨 2예요. 자, 그래서 레벨 2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2, 2단계. 자, 그럼 위에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좀 줄여볼까요? 네. 이용해서 T1 빼기 T2, T1 빼기 T2를 2단계를 따라서 한번 계산해보죠. 자, 둘 다 50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에 숫자가 있으면 계산이 어려운데 똑같은 50이어서 묶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25분의 85, 원래 2500이었지만 약분을 해서 로그 45분의 85예요. 자, 로그의 뺄셈은 진수에 뭐로 연결돼요? 나눗셈이죠. 그래서 25분의 85 곱하기 85분의 45.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5, 5, 9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그래서 얘는 50의 로그 5분의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계산기에 넣으면 바로 나오는 값인데 문제에서 누구를 이용하라고 했냐면 로그 2와 로그 3을 이용해서 표현해 달라고 했어요. 자, 로그 5는 우리가 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얘를 가지고 뭐로 바꿔주냐면 분자분모에 2를 곱해서 좀 계산하기 쉽게 정리해주죠. 그러면 10분의 18이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소인수분해에서 조금 정리해보면 로그 18이라는 값은 얼마예요? 그렇지. 3의 제곱 곱하기 2죠. 나누기니까 나누기 10이니까 로그 10을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럼 50에 여기는 2 곱하기 로그 3. 사실 여기 곱하기 표시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배 로그 3. 그 다음에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합으로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 로그 10은 1이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을 가져와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2에 2 곱하기 0.30 플러스 여기 0.48이군요. 30이 아니라 로그 3이니까 0.48 플러스 그 다음에 0.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죠. 정리하면 얼마 나오냐면 13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단위가 지금 뭐였습니까? 분이었죠. 분. 앞에서 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륙해서 6000까지 고도 올라갈 때랑 그게 T1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4000까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T2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의 차를 구했더니 그 값이 13. 단위는 분이 나왔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도 4000에서 6000까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다? 13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밑에 정보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7페이지 맨 아래쪽 숙제로 지난 시간에 내드렸는데요. X를 생긴 로그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로그 자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자고 했는데 X 1부터 여기 X가 표현되면 그 길이를 로그 X만큼 놓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0이 아니라 1이에요. 여기 1, 여기 1이 바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6을 한번 표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 로그 6은 어떤 친구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로그 6이라는 값은 여러분 잘 알듯이 로그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로그의 뭐로 표현될 수 있어요? 로그 2의 만큼 길이에다가 3만큼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로그 2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니?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로그 3이거든요. 얘네 둘을 더해준 여기까지 길이가 그죠? 자, 1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 정말 안 보이는군요.
다시 그려보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즉 바로 로그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을 표시해라. 그럼 이 3이랑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아래 로그 차에 6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문제를 풀어왔는데 이제 뒤로 와서 다시 지수함수 내용부터 보려고 해요. 자, 페이지 44페이지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그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은 지수함수 성질을 이용한 대소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수함수 성질을 이용한 대소 비교. 자,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보려고 해요. 자, 그럼 그래프 개형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떻게 생겼었냐면, 자, 지난 앞 페이지 저희 가보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아, 밑이 1보다 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한 형태로 나타나고,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뒤로 와서, 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주어진 값을 밑을 같게 통일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풀이가 잘 나와 있으니까 풀이를 참고해서 보죠. 자, 루트 2는 이렇게 밑이 2인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5제곱 근 8은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의 5분의 3. 그럼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실력을 가지고 자, 2분의 1과 5분의 3의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5분의 3이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그려도 상관없고 이 x제곱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면은 밑이 1보다 큰 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하고 5분의 3에서 2분의 1이 여기쯤 있다고 하면 5분의 3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살펴본다면 누가 더 크겠습니까? 네, 그렇죠. 2의 5분의 3제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9분의 1의 4제곱과 27분의 1의 3제곱이에요. 둘 다 밑을 3분의 1로 바꾸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자, 둘 다 밑을 3분의 1로 정리하면 이렇게 3분의 1의 8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9제곱으로 각각 정리가 됩니다.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한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0,1을 지나면서. 자, 그런데 8하고 9 누가 더 커? 9가 더 크죠? 그래서 지수가 더 큰 쪽에 함수값이 어떻겠습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8일 때 함수값이 여기라면 9일 때 함수값은 더 아래쪽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더 큰 것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문제 4번.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풀어보고 계시죠? 자, 1번 보면은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밑을 3으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81은 81이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세제곱근은 뭐가 돼요? 3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3의 4제곱의 전체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서 3의 3분의 4제곱이다. 이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제곱근 243이다. 그건 얼마가 되겠니? 라고 보면 3의 5제곱의 4분의 1제곱이다. 그럼 3의 뭐가 되겠어요? 4분의 5제곱이에요. 그럼 3분의 4하고 4분의 5하고 누가 더 커요? 그렇지. 3분의 4, 4분의 5. 그렇지. 얘가 훨씬 더 큰 값이죠. 통분해서 12로 통분해서 봐도 알겠죠. 그래서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3의 3분의 4제곱이 누구보다 커요? 3의
4분의 5제곱보다 크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제곱근 81이라는 값, 왼쪽에 있는 값이 세제곱근이 아니라 4제곱근 243보다 크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요. 자, 2번도 정리해보죠. 0.5랑 0.25. 0.5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보면 세제곱근 0.5라는 값은 2분의 1에 얼마예요? 그렇지,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제곱근 0.25. 0.25는 뭐예요? 0.5의 제곱이죠. 즉 2분의 1의 제곱의 전체의 몇 제곱? 5분의 1제곱이다. 그럼 이건 2분의 1의 몇 제곱이 돼요? 그렇지, 5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3분의 1하고 5분의 2하고 누가 더 커요? 3분의 1하고 5분의 2하고, 그렇죠, 5분의 2가 더 크죠. 밑이 지금 어떤 거야? 1보다 작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 2분의 1이 바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얘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죄송해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자리가 좁아서 좀 나눠서 써보면, 따라서 2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 2분의 1의 5분의 2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냥 쓰면 똑같은 값인데, 이것이 누구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제곱근 0.25,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예제 4번으로 가서 주어진 범위가 제한될 때, 즉 정의역이 제한될 때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잠깐 저희 리뷰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복습해 보면 이런 거 배웠었어요.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x가 뭐 0부터 0 말고 이런 거 해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2일 때, 이게 정의역이야. 얘가 정의역일 때 주어진 뭐 함수 y는 x제곱의 최대치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죠? 그럼 y는 x제곱 그래프는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너무 잘 그려져. 그래서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 원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인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의 값,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x값이 땡땡땡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x값이 2일 때라고 하면 여기만 인정되는, 이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부분만 인정되는 이런 그래프라고 하면, 그죠?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서 최대치수는 뭐예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얼마니? 라고 물으면은 여기 0이 되겠고, 최대는 얼마예요? 2 넣었을 때 값 4가 되어주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최대값 얼마야? 그러면 얘는 4고 최소값 얼마야? 하고 0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를 가진 지점을 따로 찾았어야 됐어요. 왜냐면 양쪽 경계값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수함수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지수함수는 뭐예요? 단조 증가, 계속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 계속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보면 우리는 바로 경계값에서 최대나 최소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주어진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그렇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죠. 자, 그러면 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것좀 쭉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양쪽 경계에서 값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x가 2일 때 얼마를 가져요? 8을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을 가져요. 이 함수는 계속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작은 값이 최소값, 큰 값이 최대값,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8,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옆에 있는 내용 좀 지우고요.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정의역이 이것인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넣으면 그치?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 얼마니? 하고 살펴보면 이거야. 2분의 1에 얼마?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 그럼 이게 마음속으로 뭐야?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 값이 될 거라는 걸 알죠? 한번 볼까요? 그럼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2에 플러스 2제곱이 되죠? 죄송해요. 역수치에서 2의 제곱이 되니까 4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될 테고 x가 얼마예요? 1일 때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1 빼기 1이니까 이게 0제곱이죠? 1이에요. 그래서 예상대로 최대 최소가 나왔어요. 답을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최소값 1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은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진행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도 똑같이 저희가 0부터 2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x가 0일 때 그렇죠? 모두 다 계산할 필요 없고 경계값만 보면 돼요. x가 0일 때 주어진 함수값을 정리해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 여러분 생각에 이게 최소값이 되겠죠?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2가 돼줘요. 그러면 3분의 7.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정리를 해보면 짜자잔 하면 얼마 나와요? x가 2일 때 3의 그죠? 1제곱 플러스 2. 5가 되어주겠네요. 그럼 답은 어떤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답은 x가 0일 때 뭘 가진다? 최소값. 그 다음에 x가 얼마? 1일 때 최대값 5을 가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뭐 1번, 2번 지난 시간에 한번 풀어보셨을 테고요.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5번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들 있거든요. 그리고 5번 문제도 있어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셔서 저랑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희경이와 배중이 대화해서 자 무슨 얘기였냐면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하면 다음과 같아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풀어볼 테니까 45페이지를 숙제로 풀어오세요. 자, 이제 이어서 46페이지 로그 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그 함수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로그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성질을 이해한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로그 2의 x의 값을 나타내는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로그 2의 x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로그 2의 2분의 1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로그 2의 2는 1.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3 이런 식으로 값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함수에서도 로그 2 x제곱을 처음에 값을 채우면서 봤는데 여기도 패턴을 좀 살펴보니까 x의 값이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로그 2 x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살펴보면 어때요?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2 x를 대응시키는 관계를 갖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얘네들이 생각력에서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양의 실수 x에 로그 x를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x의 값에 따라 로그 2의 x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므로 이 대응은 함수이다. 실제로 우리가 다 대응해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이거를 가지고 뭐로? 그렇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일 때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ax를 대응시키면 양의 실수 x값에 따라 로그 ax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므로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갖다 y는 로그 a의 x 정의역을 요 옆에 써줬어요. 이거라고 하고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서 로그 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로그 3의 x. 그렇죠.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로그 2의 8. 이건 뭐예요? 그렇지, 3이야. 이건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그 함수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3번 로그 0.2의 x. 선생님 밑이 정수가 아닌데요? 여기 정수란 조건 없죠? 밑은 양수이고 1만 아니면 돼요. 따라서 3번도 맞다. 4번 로그 x의 로그 3. 로그가 들어가 있지만 로그 3이라는 값이 그냥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이런 1차 함수. 그 4번은 아니다. 로그 x가 그냥 로그 3이라는 그냥 값이 등장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로그 함수라는 건요. 원래는 적분 개념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밑이 지금 저희는 A인 로그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거는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전혀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적분한 뭐 1부터 x까지 저희가 뭐 적분한 함수를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y는 로그 뭐 2의 x다. 그래서 2는 자연상수라는 값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lnx 이런 식으로 나와. 저희 2학년 때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1학기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로그 함수를 정의했고 이것의 역함수로 지수함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원래는 이제 로그 함수가 먼저 정의되고 그 역함수로 지수함수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개념상 이해는 사실 지수함수를 먼저 이해하고 그거의 역함수로 나중에 로그 함수를 도입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우선 앞에서 지수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로그 함수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 47페이지로 한번 가죠. 아까 저희가 생각 열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표현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어진 까만 점들이 저희가 아까 앞에서 계산한 그런 값들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걸 매끄럽게 연결해서 쭉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지난 시간에 GOG부를 알려드렸죠? 이것처럼 y는 로그 2x, 요거를 표현 입력창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로그 함수가 우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증가가 처음엔 빠른데 나중에 점점 느려지고 x값이 양수 범위에서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얘도 뭐가 존재해? 그렇죠. 점점 더 근접해 간다는 점근선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함수의 성질을 좀 살펴보면요. 로그 함수의 성질은 이와 같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선생님 여기서 뭐 한 4 이상 못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희가 값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뭐 1억 제곱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그죠? 10의 8제곱의 로그 2의 2 그래서 이게 뭐가 나와요? 1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진수에 넣는 값에 따라서 값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 치역이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 그 다음에 정의역 x의 값이 양수면서 감소하면 y 값은 한없이 작아진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 예제 1번 보기 전에 여기서도 볼 수 있죠. x값이 작아지면 y값도 어때요? 감소, 작아지게 되죠. 자, 근데 작아지면서 x값이 음수는 못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점점 y축에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가 된다? y축이다. 이렇게 돼요. y축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점근선의
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누구를 그리려고 합니까? y는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x는 저희가 앞에서 이런 성질 배웠어요. y는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m분의 n에 로그 a의 b 이렇게 표현됐었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값, 여기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값이 앞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럼 이 함수는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를 어떻게 준 거예요? y값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니까 무슨 축 대칭? 그렇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저희가 y는 2분의 1 x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감소한 형태가 나타나고 y는 2x 그래프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2번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프가 대략 어디쯤 지날 것이다 예측을 좀 하려면 원래는 여기서 예제 1번 잠깐만 보시면요. 얘가 x가 2일 때 1을 지난다. 이런 걸 표시해 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밑에 식에서 2일 때 얼마를 지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런 표시를 같이 해주면 그래프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1, 2번.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47페이지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보면, 자, x값이 9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서 대충 예상해 봤어요. 물론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예상을 한번 해보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가 y값이 어떻게 돼요? x에 넣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실 점을 찍어서 볼 수 있는데 개형의 그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 함수가 이렇게 증가한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리면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 지나고 1일 때 0을 지나고 3일 때 1을 지난다. 이렇게 3개 점 정도 잡아가지고 증가함수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는 y는 3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이 그래프로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y는 로그 3분의 1의 x 그래프는 마이너스 로그 여기가 3의 x니까 이 함수는 y는 로그 3의 x를 갖다가 x축 대칭 이동해 준 거다 해서 그래프를 초록색 선처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밑이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달라지는데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형태로, 잘 안 보이죠? 네, 증가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긴 증가함수였고, 그래서 앞에 지수함수하고 똑같아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어떤 관계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역함수는 어떻게 줘요? 그치. x와 y를 서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x제곱을 x에 대해서 풀고 그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꾸면 저희가 뭐가 돼요? 그치? x 자리에 y 자리에 x 넣어주면 이런 함수가 구해져요. 보이시죠? 즉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이다.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보다 큰 밑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죠. 그럼 이것의 역함수를 그려보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요. 저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데 역함수는 감소함수일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다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면 지수함수는 어땠어요? 그렇죠. 파란 선처럼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로그함수도 이것이 어때요? 이렇게 감소함수로 나타납니다. 얘네 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둘이 만나게 되는 점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원래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밑이 1보다 크거나 0과 1 사이 둘 다 모두 다 y는 x에 대해서 각각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대칭이 되어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의 성질을 갖다 정리하면, 자, 아까 저희가 배웠듯이 정의역은 뭐였습니까?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정의역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지. x바, x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밑이 어때요? 1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네, 그래프는 지수함수와 어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그래프 진수가 1이 되면 로그 값은 0 나오고 진수가 밑과 같아지면 1이 되죠. 그래서 지나는 특별한 두 점은 이렇게 되고 점근선은 y축의 다른 이름은 뭐였어요? 그렇죠. x는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번 내용을 조금 더 다르게 정리해보면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x1, x2이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로그 a의 x1과 그 다음에 로그 a의 x2 누가 더 커요? 그렇지, 얘가 더 큰 거고요. 요거를 갖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자, 이때는 x1, x2가 이렇게 돼서 오른쪽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밑이 0과 1 사이면 로그 a의 x1과 그 다음에 로그 a의 x2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